며칠 전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야 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젊은 여자분이 오셨습니다. 저는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술에 취한 탓인지 그분의 볼을 여러 번 만졌는데요.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일로 인해서 대리기사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요.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. 일단은 술에 취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뭐 이성적으로 판단이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아마 이제 대리기사님이 뭐 응대를 이제 친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술 기운에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지금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법적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하신 행위를 법적으로 보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강제추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형법상으로는 지금 강제추행은 이제 폭행이나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나는 폭행이나 뭐 협박은 없었는데 강제추행한 거 아니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.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만짐을 당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치 않는 만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기습적으로 만져줬을 것 같기 때문에 네. 이러한 요건들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어떤 성적인 부위가 아니고 이제 볼이었는데 볼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성적인 부위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부위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팔뚝이라도 그리고 뭐 목이라도 그런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도 지금 정황으로 말씀해주신 정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꼭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적인 그런 부분을 만져야 되는 신체 부분을 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이 뭔가 내가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었다면 뭐 팔뚝이라든지 어깨를 뭐 접촉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제추행죄라고 했을 때 그 처벌의 기준이라든지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? 네, 일단 법정 형량으로만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종전에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 지하철 경찰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고소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제 신고당해서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있죠.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술에 굉장히 좀 많이 취하셨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내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술에 취했다라는 부분은 글쎄요, 이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좀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? 네, MC님 반응에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요즘에는 법정에서 이제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,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가중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술을 마시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지금 이제 술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럼 일단은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럼 조사 임할 때 좀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까요?
일단 인정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본인이 볼을 만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이제 볼을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, 몇 회 만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인정을 하신다면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 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그 반성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또 합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당사자가 막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이제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, 우리 상담자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은 성범죄 강제추행에 있어서 선처를 받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. 한 행동이 많다면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, 이러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이제 뭐 벌금으로 감행이 뭐 집행유예 받을 것도 벌금이 된다던가 이렇게 확연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, 그냥 내가 사과문을 보냈다 뭐 요 정도만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반성하고 있다,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 어필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 추세는 이제 합의 금액 액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10만 원 보냈는데 라는 것과 100만 원 지급했는데 라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합리적인 합의 금액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과 아니면 뭐 상담자분과 사실 비슷한 상황에 계실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사라는 생소하고 조금 낯설면서 무서운 것을 받다 보니까 간혹 이제 피해자 탓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발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만지라는 건 줄 알았다, 그런 뉘앙스를 줬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긴 한데요.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.